자, 우리 자유파 전사 한 분이시죠? 이종배 서울시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종배 서울시 의원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예, 예. 그 우리 시청자들께 새해 인사 겸해서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의원 이종배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너무나 중요한 또 나라의 명운이 달린 그런 총선이 있는데 꼭 총선 승리해가지고 총선 승리하는 날 또 여기 와서 예, 또 축하 방송을 하는 게 소원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아, 미리 출연 예약하시는 거예요? 아, 예. 우리 예, 언제 만나도 참 그 즐거운 기분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이종배 의원을 꼭 한 번 더 보기 위해서라도 총선 이겨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정말 치열하게 하는데 그러면서도 종북주사파들을 상대로 한 이 법정투쟁이죠. 법률투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서울시의회 의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국회의원은 못하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지? 예. 알겠어요. 예. 김정숙이의 호화 여행과 예. 샤넬 자켓 의혹을 고발을 했습니다. 예. 사건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아시다시피 네. 이제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 예. 국민 혈세 4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 인도에서 초청을 안 하니까 자기가 좀 초청해달라고 인도 측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호화 여행이죠. 그래서 그렇게 원하던 그 타지마할을 방문을 하고. 네, 마이크 좀 당겨서. 예. 그리고 그 샤넬 자켓이 이게 특별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걸 뭐 협찬을 받아서 입었다는데 그 협찬 비용은 어디서 났으면 그다음 그 입었던 샤넬 자켓에 지금 행방이 묘연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돌려줬다면서요? 샤넬로 돌려줬다는 건 그 당사자의 주장일 뿐인 거죠. 김정숙의 주장일 뿐이고. 본인이 주장일 뿐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박물관에 지금 전시돼 있다는데 박물관에 전시된 옷은 그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이 아니라 한 3년 몇 개월 지나가지고 전시를 해달라고 하니까 샤넬 책에서 막 허겁지겁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그걸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뭐 뇌물도 될 수 있고 횡령도 될 수 있고 또 국고손실죄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발했고 여기는 좀 빠졌는데 또 최근에 그 김정숙 여사가 그 경호원을 자신의 개인 수영 강사로 부려먹은 또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국정농단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직권남용으로 제가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김정숙이 수영 강사로 아니 경호원은 경호 임무를 해야 되는데 경호원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수영 정말 힘들었겠네 그 경호원. 강습을 받고 싶으면 채용을 해서 해야지 왜 경호원한테 수영 강습을 시키냐는 거. 그래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김정숙이 고발. 이건 어디다 한 겁니까? 이건 다 이제 검찰에 하고요. 그다음에 수영은 경찰에. 그러면 고발을 하면은 고발인 조사를 먼저 받아야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고발인 조사 받으셨어요? 뭐 고발인 조사 받은 사건도 있고. 김정숙이 거는. 그래서 이제 고발인 조사 받으라고 이제 연락이 오는데 지금 다 이제 일정이 바빠서 다 받지는 못하고 최근에 어제 한 건 받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차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이종배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그 마음에 안 들어도 김정숙이한테는 이종배 시의원 입장에서는 여사라는 호칭을 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아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자, 방심이 민원인 정보 유출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고발하셨습니까? 이것도 이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현안 중에 가장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뉴스 타파가 뭐 엄청난 가짜 뉴스를 많이 커피 문제라든지 엄청난 가짜 뉴스를 많이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그 뉴스 타파가 계속 가짜 뉴스를 하니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거 좀 심의를 해달라. 그렇죠.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뉴스 그 민원을 제기를 당한 뉴스타파가 그 민원인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요. 당신 민원을 제기했냐.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놀라죠 그러면. 네. 어떻게 내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았느냐. 그럼 화들짝 놀라서 저한테 얼마 전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너무 지금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권익위에다가 이걸 조사해달라고 지금 민원 그 진정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국민이 조폭을 신고했는데 그 조폭이 전화해가지고 당신 우리 신고했냐 이런 거나 마찬가지고 똑같은 거지. 특히나 이게 국가기관이 했다는 점에서 이거 국기문란 사건이에요. 아하, 예. 방심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민원인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건 심각한 그 국기문란 사건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누가 그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을 했느냐? 저는 그 방심위 직원이 민주당 성향의 방심위 직원이 유출을 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방심위 직원의 단독 소행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배후에는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좌파 언론에서 사주를 하지 않았냐? 이거 우리한테 넘겨도 공익 제보니까 안전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넘겨 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건 사실상 정치 공작이고 국기문란 사건이라 가지고 그래서 배후를 수사해 달라. 이렇게 배후를. 예. 그 지금 그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확인이 됐습니까? 이제 특정은 안 됐고 그래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지만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방심위 직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직원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직원 단독 범행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요. 방심위 그 민원인의 정보를 다루는 방심위 직원은 이게 유출이 되면 불법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요. 그런데도 유출을 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게 안전하다라고 누군가는 사주를 한 사람이 저는 있다라고 추정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 문제 관련해서는 뭐 공익 제보, 공익적 활동 아니냐는 식의 얘기가 언뜻 나오기도 했거든요. 저 종북 주사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뭔가 배후가 있을 거다. 그런데 그 방심이 그 유출한 방심위 직원이 전혀 그 공익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방심위 직원이 주장하는 건 이게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서 이걸 신고한 건 뭐 공익 제보자다 그러는데 그 공익 제보 그 항목이 있거든요. 항목에 이해 충돌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 신고자에 해당하지도 않고 유출한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직원만 처벌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누가 자기를 사주했는지 민주당 직원인 민주당 관계자인지 좌파 언론인지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해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등록 취소도 요청하셨습니까? 서울의 소리도 지금 저는 이게 서울의 소리가 이제 지금 서울의 소리가 지금 저희 서울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는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이 서울의 소리를 언론사로 할 수가 있을지. 지금 수년째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줄리다 접대보다 이런 허위 사실을 끊임없이 지금 계속 가짜 뉴스를 계속 이제 말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 몰카 공작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저는 언론사의 탈을 쓴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건 빨리 이제 등록 취소를 해버리는 게. 그럼 서울시에서 등록 취소하면은 이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네요? 이게 이제 정말 교활한 게 이 서울의 소리가 언론사로 등록돼 있으니 언론사로서 어떤 방패막이를 가지고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라는 지위를 박탈하고 이제 법에 저촉되면 이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미향이도 고발하셨습니까? 윤미향도 최근에 그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 이제 참석한 교수 중에 한 분이 뭐 김광수라는 자. 김광수라는 자가 이제 북한의 전쟁관도 우리가 뭐 존중을 해야 된다는 식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과연 이런 말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진짜 경악을 금할 수 없어가지고. 그 윤미향이랑 거기 이제 교수랑 해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 김광수라는 자하고 윤미향이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서울의 소리가 아니고 서울의 개소리라고. 맞습니다. 당장 등록 취소하라고. 야, 그 개자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달라지네 뜻이. 서인길님이 골드아미고 들어오셨군요.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이정배 시의원 모시고 말씀 듣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을 하면 예. 저 좌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좌파들 이제 좀 어설프게 이렇게 활동을 했다가 좌파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도 그것도 이제 저는 좀 약점 잡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발 한 건 한 건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좌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서울의 소리 등록 취소를 하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뭐 저에 대해서 방송을 했던데 그것도 자기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 이제 하소연의 방송일 뿐인 것 같고 저는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저한테 할 말이 없는 거죠. 좌파. 그래서 특별히 저한테 뭐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저 협박을 받거나 무슨 저 문자 테러를 받거나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바로 즉시 고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뭐 저에 대해서 아직 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좌파들도 이종배는 무서워하는구나. 예. 특별히 저한테 뭐 연락 오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지금 서울시의회가 우리 국민의힘 쪽이 다수죠. 예. 다수파죠. 3분의 2가 넘어가지고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서울시의회가 최근 들어서 자기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과반만 넘겨주시면 아마 잘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종배 의원하고 서울시의회 의원하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입니다. 주로 김정숙이 고발한 거는 올해 1월 23일 방심이 민원인 정보유출 사건 고발한 거는 수사 의뢰한 거는 올해 2월 6일 서울의 소리 등록 취소도 2월 6일 유명희 고발은 2월 1일.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을 계속 해 오셨을 텐데 그때 그 방송에서 저희들이 전해드리지를 못했어요. 예, 올해 한 달 이제 2달 채 안 됐는데 그 사이에만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막 화는 내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발이 들어가지 않으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 인지 수사를 하는 게 부담이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해주면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우리는 사건 배당해서 일단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죠. 그렇죠. 그래서 고발을 하면 자동 입건이 되고 무조건 수사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히나 이제 저는 특히나 이제 고발에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좌파들이 이 교묘한 말장난을 하고 왜곡을 해가지고 거짓 선동을 하는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정확히 사실관계를 밝힐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특히나 이제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뭐 그런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많이 하는데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고발장이 접수되면 이제 경찰은 뭐 수사를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래서 이제 좌파가 잘못을 하고 특히나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이제 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좌파들이 진작부터 해오던 우리 자유파 재갈 물리기 전술이었는데 그거를 우리 이종배 시의원이 그대로 좌파 재갈 물리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 전사들 중에 이종배 의원도 계시고 또 오상정 단장이 맞습니다. 매일 밤 세워가면서 좌파 고발장 쓰잖아요. 맞습니다. 변호사 쓰면 그것도 돈 든다고 자기가 직접 하더라고 거의 대부분. 저도 그 오상정 단장님도 직접 쓰고 저도 지금 한 그 200건 다 돼 갈 겁니다. 그걸 지금 시민단체 때부터 썼던 게 저도 100% 제가 다 이제 썼었는데 이게 변호사 맡기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쓰고 있는데 엄청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사가 안 들어가면 이게 진실이 특히나 제가 제도권 그 시민단체 때부터 봤던 게 좌파들이 정말 그 교묘한 말장난을 해가지고 선동을 잘하더라고요. 이게 고발을 들어감으로써 그런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저는 그 오상정 당장님이나 여러 이제 시민사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이 하는 일과 우리 자유파 시민단체가 하는 일은 조금 차원이 다를 거기 때문에 뭐 이 모든 일을 왜 국민의힘은 안 하냐 이러고
야단치듯이 뭐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예. 자,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늘 이제 이 박사님 방송 보면서 특히나 이제 고발을 해야 될 건 또 이제 그런 또 어떤 그 판단도 내리는데 큰 이제 도움이 되고 늘 저는 박사님의 이 그 나라를 위한 이 방송에 항상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또 시의원으로서 제가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총선 승리해가지고 그때 한번 뭐 불러주십니까? 총선 승리하시면. 아니 예고했습니다. 예약했습니다. 예, 총선 승리해서 또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니 뭐 자기 선거도 아닌데 그렇게.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불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